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최초 공개 가업승계 핵심 전략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밤도 낮도 없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커지면 이제는 뭐 더 큰 고민이 생기세요. 바로 세금이죠. 가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과도한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약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업승계 핵심 전략. 최근에 저희가 가업승계 하면서 상당히 세금을 많이 절감한 케이스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영상은 지금 올라갈 예정이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주가를 인하하는 전략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업승계 핵심 전략은 저희 정일 가업승계 연구소 세무 업무를 도와주시고 있는 세무법인 해안의 김간호 세무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실전 사례는 김간호 세무사님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가업승계 핵심 전략 첫 번째 시간, 주가 인하 전략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구이익 소각과 또 신이익 소각, 그리고 정관 개정을 통한 또 주가 인하 전략, 그리고 부실 채권을 정리함으로 해서 또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가 인하 전략 중에서 이익 소각이 있죠. 이익 소각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뭐 식당에 어떤 메뉴가 있다 그러면 그 메뉴를 붙여놨다고 해서 다 같은 맛이 아니라 다 같은 퀄리티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 이익 소각을 7, 8년 전부터 연구를 했고 검증을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린 건데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제목만 보고 순서만 보고 따라 하시다가 문제가 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이익 소각은 주주의 권리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 소각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세무적인 주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무 부분, 법무 절차. 그래서 아마 세무나 법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세무사님, 법무사님께 맡겨서 어느 정도는 형식을 갖추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알파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언급했을 텐데, 세무사님 영역과 법무사님 영역 외에 더 중요한 핵심 영역들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해야 될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이 다 챙겨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챙기셔야 되는데, 이익 소각을 처음 하는 대표님이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경험이 많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익 소각의 핵심인데, 이것을 모르고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정말 유념하셔서 해야 되고요. 이익 소각은 다른 이익 소각 영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익 소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익 소각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크게 2가지죠. 그 다음에 손익을 평가를 하는데, 이익 소각 부분은 바로 자산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어요.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 주의할 거는 뭐냐, 여기에서 주주 구성에 따라서 오히려 승계받을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식을 소각하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익 소각 자체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주주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이익 소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관 개정인데요. 정관은 어떤 제도고 규정인데 이게 어떻게 주가랑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 실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임원의 이익 실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규정이 곧 이익 실현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 실현하는 만큼 주가는 조정이 돼요. 그러면 이익 실현은 지금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주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익 실현을 지금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정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면서 타겟이 뭐냐, 우리가 주가에 대한 어떤
인하 전략의 타겟이다라고 하면 정관 역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규정을 조정을 해야겠죠.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는 사회 통념상 형평성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주주가 다 동의했으니까 무조건 다 된다? 그건 아니죠. 정관에 제가 많은 정관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규정을 정하는 거는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수 규정이 1억이 크냐 작으냐 10억이 크냐 작으냐 그거는 회사의 규모나 이익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임원들과의 형평성에 따라서 정관 개정을 주가 인하 전략 차원에서 면밀하게 잘 챙기신다면 상당 부분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부실채권을 정리 안 한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부실채권 파트가 따로 있어요. 정리해주는 파트가. 근데 가업승계 할 회사들은 이 부실채권이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시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얘를 정리하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를 했을 때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실제 한 회사의 경우 30% 정도 주가가 조정이 됐고요. 이 회사가 세법상 가치가 한 100억이었는데 그러면 70억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30억이 떨어진 거. 대충 증여세로 계산한다면 15억가량 되겠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건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100억 내외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100억이 안 되는 회사는 더 효과가 크죠. 더 큰 회사는 또 이것만 갖고는 주가 인하 전략을 쓰기가 어렵죠. 이 방법만 갖고는. 그러나 일부 효과는 있겠고 100억 이상의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가 인하 전략도 쓰겠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모여서 했을 때 비로소 다음 세대의 기업을 승계받을 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주가 인하 전략은 100억대 내외 회사가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이 영상이 이제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 첫 시간 주가 인하 전략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영상들을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지 보실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나 또 예민한 부분이 다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이 올렸다가 또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꼭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고 올라가자마자 보시는 게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